그 뉴스가 나고 얼마 안 있자 전 세계 이제 콘돔 시장이 마비가 됐다. 10만 원이고 40만 원. 40만 원에 5년 80만 원. 후면 오이씨. 그럼 두 번째로 피임 주사라고 흔히 주사 맞으러 왔는데요 하고 알고 오시는 사야나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야나 주사의 성분은 어떤 걸까요? 사야나의 성분은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라는 MPA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104mg 정도 들어있고 이제 피하 지방에 우리가 배에다가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게 용량 되게 애매하다, 그치? 104ml. 이 주사를 이제 전공의 때 처음 들었을 때 프로게스테론 대포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량이라서 대포인가? 왕창 주는 거라서 대포인가? 이렇게 한 방에 빵 쏴서 대포트인데 주사를 맞으면 피임은 얼마나 되나요? 3개월 정도 효과 있는 걸로 되어 있고 3개월마다 계속 와서 맞아야 됩니다. 주사를 맞으면 3개월 동안 이제 배란을 억제해주는 효과로 피임이 되게 만드는 거죠. 배란을 억제하는 게 제일 확실한 그쵸. 피임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정자랑 만날 난자 자체가 안 나오게 해버리니까 장점은 어떤 걸까요? 그냥 한 번 주사만 맞으면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성관계랑 상관이 없잖아요. 뭐 맞아요. 자궁에서 거슬리거나 뭐 그럴 거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레나나 카일리나 아니면 뭐 임플란트나 안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예. 부작용이 돼도 뺄 방법이 없어요. 그쵸. 다른 거는 심어놨다 아니면 자궁 내에 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 부작용이 있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제거하면 되는데 그렇죠. 얘는 이미 우리 몸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죠. 제일 흔하게 호소하시는 부작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뭐 다른 것들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부정출혈이 많거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빼면 되는데 이거 앞에 거랑 달리 뺄 수가 없으니까 뭐 약은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3개월 동안 피가 나시는 분들은 계속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1년 이상 꾸준히 쓰면은 한 50% 정도가 아예 무월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2년 정도 쓰면은 80% 이상이 무월경이 돼서 사실 무월경이 되는 비율은 제일 높긴 해요. 모든 피임기구 중에 사실 미레나가 무월경이 되는 것도 한 16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아예 생리를 안 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되게 장점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생리통 조절도 사실은 되기 때문에 장점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부작용이 크죠. 그리고 얘의 치명적인 단점은 사실 배란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3개월 후부터 임신 준비할 건데 그냥 이번 3개월은 주사로 피임을 하겠다 하고 주사 맞고 1년 동안 생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검사해보면 다 정상이야. 호르몬도 정상, 초음파도 정상. 사실 그러면 정말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배란 유도부터 해가지고 다시 다 해봐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주사는 진짜 절대 맞지 마시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임신 준비하실 분들은. 네. 근데 그냥 막연히 임신을 준비 안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피임을 위해서 맞았는데 생리를 안 하니까 이제 아 그러면 나는 뭐 지금 생리를 안 하니까 안 돌아왔나 보다 하고 또 좀 방심하다가 또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내과랑 외과 계열을 생각할 때 내과가 되게 답답했던 게 약을 넣고 되나 안 되나를 보잖아요. 그게 되게 맞아요. 답답했고 외과는 그냥 뭐 여기 있다 이거 다 제거하거나 붙이거나 하면 되잖아요. 디스트럭티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미래나 임플란트 탁탁 넣거나 빼면 되는데 약은 일단 좀 줘보고 그냥 보게 되니까 그런 답답함? 약간 내과는 의학은 예술이다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올지 안 올지를 이렇게 맞아요, 정교하게 맞아요. 이렇게 엄청 용량 조절 타이트링을 막 하면서 이제 정교하게. 그런 매력이 있는 과기는 하죠. 급하게 수습 한번 해봅니다. 사야나 주사도 살이 꽤 많이 쪄요. 그럼 이거 다 안 쓰시겠는데요? 미래나. 근데 또 가장 걱정스러운 게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이게 골다공증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게 엄청 오래 걸린대요. 뭐 60주 이상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골다공증이 한두 번 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2년 이상
썼을 오랫동안 때, 썼을 때. 예, 2년이면 1년에 4번 맞는 8번. 스케줄이죠. 8번. 예. 8번 이상 맞으면 이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2년에 8번을 그쵸. 그러니까 1년에 4번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환영합니다. 그럴 바엔 그냥 한 번 시술하는 게 맞아요. 사실 훨씬 더 간편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비용으로 따졌을 때도 맞아요. 이게 비용도. 보통 7에서 한 10만 원 하거든요. 병원 주사 맞는 게. 그럼 얼마냐? 어? 10만 원이면 40만 원. 40만 원에 80만 원. 5년이면 오씨. 3년이면 이거는 한 번 맞았을 때 그래도 한 3개월간은 자기가 한 유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레나나 임플란트는 넣었을 때 안 맞으면은 이제 안녕 사요나라 해야 되니까 좀 속상한데 이거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맞을 때 적게 된다고 해도 이 계산해 보면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게 또 이 아이의 치명적인 단점이 맞아요. 아닌가 싶습니다. 2년 이상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피임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늘 여쭤보는 게 1년 이상 피임을 할 계획이냐 피임할 기간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뭐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을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결혼이 뭐 한 30대 초반 뭐 이렇게 좀 아직 시간이 남았겠다 싶으시면 사실 조금 더 장기간 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흐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내가 1, 2년 피임할 거다라고 해도 그냥 좀 길게 생각해서 피임을 해놓는 게 맞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신 계획이 생기면 임신 계획이 생겼을 때는 빼러 가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임신 계획이 없을 때 다시 넣으러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정말 저는 요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도 예, 참 피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요새 다들 뭐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80%가 여성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 그 바람핀 그 사람이 상간녀하고 또 애가 생겼단 말이죠. 그 얼마나 피임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가를 예, 여실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런 저희가 언급했던 부작용들이 원치 않는 임신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어떤 피임이든 임신 계획이 없으시면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자세히 상담한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피임 시술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레나도 그렇고 카일리나도 그렇고 사실 막 계좌이체도 이렇게 매달 달달이 이렇게 한 번씩 보내려고 하면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귀찮아. 저는 귀찮아.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막상 그래 매달 1일 보내야지 이렇게 그 하는데도 자동이체가 왜 생겼겠어? 그럼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는 일종의 미레나나 임플란트 이거는 두 달 세 달마다 내가 가는 거니까 월세 내러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은행에 가야 된다. 그렇지. 얼마나 귀찮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자기한테 진짜 잘 맞다. 제일 맞으면 쓰는 건 너무 좋죠. 근데 꼭 이게 첫 번째 초이스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정말 좋아하지 않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네, 너무 디스를 하는가? 너무 디스인가? 근데 이게 보면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했어야 되나? 이거 약간 너무 내 감정이 들어갔나? 잘 따져가시면서 네, 부작용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꼭 드려요. 기간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미레나를 안 했던 이유가 부정출혈과 살이 찌면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임플라논이나 사야나를 저는 환자한테 설명할 때도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이 있어도 나는 이거를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있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불편할 건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건지를 생각하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카일리나나 미레나 같은 경우도 사실 안 맞아서 빼겠다는 분들도 있기는 하니까 뭐 그거라고 그런 게 없고 얘네만 많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요. 네. 그 코로나 베이비, 그렇죠. 맞아요. 베이비 붐이 한번 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미국의 이제 그 산부인과 학회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있을까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대요, 실제로. 맞아요. 그리고 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왜 대공황 이럴 때 아기들이 확 태어났잖아요. 최근에 임신 진단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야 뭐 임신은 늘 축복이죠. 근데 사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분한테 임신은 헬게이트 진짜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꼭 사전에 피임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결과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미국에서는 분명히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피임에 신경 써야 된다고 막 공고를 하고 그 뉴스가 나오고 얼마 안 있자 전 세계 이제 콘돔 시장이 마비가 됐다. 맞아, 이제 말레이시아. 그쪽에서 보내야 되는데 재료를 못 보낸다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근데 막상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임신하다가 큰일 난다 이 입장이 있어서 아기를 안 가진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지금 안 해. 아기를 안 갖는 거고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제 생기는 거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됐지. 원래 월드컵 베이비가 원래 유명했었죠. 그때 맞아. 이렇게 와 하고 이렇게 부둥켜 앉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부둥켜 앉다가 그렇군요. 생겼던 월드컵 베이비가처럼 그 왕관 쓰고 나오는 코로나 베이비가 있을지는 내년에 되면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늘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주사는 맞고 나면은 되죠. 맞아요. 시술을 안 하면 그렇죠. 몸에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맞아요. 얘기하자. 너무 섞였어 오디오가. 얘들아 이런 편집점을 잡기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냥 대본에 써줘.